속보입니다. 미국 LA의 한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식사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지 백만장자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신 돈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흥민은 정말 분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을 무시한 부자에게 펼쳐진 참교육의 전말,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그 식당에 있었던 미국 현지 기자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블루 오크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은 별다른 기대 없이 간 곳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식당은 LA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미슐랭 별점을 받은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곳이고 예약하기도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벽면에는 할리우드 배우들과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와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 같은 서민이 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창가 근처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와 담소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날 저녁만큼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뭔가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시선을 끈 것은 코너 쪽에 앉아있던 한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운동선수들인 줄만 알았어요. 다들 체격이 좋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더라고요. 저 사람 혹시 하고 생각해보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로 이적한 그 유명한 한국 축구선수 말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바로 알아봤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조심스럽게 썰어가며 천천히 씹는 모습이 정말 신중해 보였거든요. 동료들도 그런 그의 성격을 아는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소소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들리는 범위에서 들어본 대화로는 동료 중 한 명이 미국 음식은 어때? 라고 물으니까 손흥민이 정말 겸손하게 처음엔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또 다른 동료가 내일 경기는 어때? 자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손흥민이 포크를 잠시 멈추고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팀을 위해서요라고 답하더군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식당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고 연인들이 조용히 로맨틱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웨이터들도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손흥민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 손흥민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조용했죠. 저도 제 스테이크에 집중하면서 가끔 그쪽을 힐끗 쳐다보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급 식당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약 문제나 테이블 배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노인과 그의 가족들이 입구에서 지배인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함께 온 사람들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마 가족 같아 보였어요. 그들이 정중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지배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빈 테이블들이 여러 개 보였는데 왜 저렇게 거절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때 손흥민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고 포크를 멈춘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이 평온했던 저녁 시간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배인이 노인 가족에게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만 봐도 거절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빈 테이블이 서너 개는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배인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도 빈 테이블들이 뻔히 보였다는 거예요. 창가 쪽에도 두 테이블이 비어 있었고 안쪽에도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노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항의했어요. 어제 분명히 전화로 예약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식사였을 텐데 이렇게 거절당하니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지배인은 예약 명단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약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척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젊은 여성, 아마 손녀딸 같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기 예약 확인 문자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지배인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정말 무례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예약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구나. 지배인의 태도를 보니까 처음부터 이 가족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불편해졌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분위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휠체어 때문에 분위기를 해친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노인 가족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특히 아들로 보이는 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따졌지만 지배인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식당은 특별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게 바로 차별이구나 싶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분을 마치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손흥민도 그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포크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손녀딸이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차별을 당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괜찮다. 우리도 손님이야. 당당하게 있자.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거예요. 지배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요. 그런데 그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렸죠.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일어나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오만한 느낌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였어요. 전형적인 부자 티를 내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노인 가족을 힐끗 보더니 지배인에게 낫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분위기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냄새나니까 빨리 치워요.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국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배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마치 동조한다는 뜻인 것처럼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노인 가족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의 표정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바로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구나 싶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 말이에요. 손흥민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정말 굳어져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냥 지나가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괜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순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한 걸음이 이 식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니까 지배인이나 그 무례한 부자에게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곧장 노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자세히 노인을 관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던 재킷 가슴 부분에 작은 배지 같은 게 달려있는 걸 봤어요. 잠깐만 저건. 저는 그 배지를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뭔가 익숙한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군인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그때 노인의 아들이 지배인에게 조금 더 강하게 항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참전용사구나.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라고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배지는 참전용사 배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도 아마 전쟁 후유증 때문이었을 거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분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배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냉랭하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참전 용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였어요. 그 무례한 부자는 더 심했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거든요. 옛날 얘기 가지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지금이 언제인데.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끔찍했어요. 전쟁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우기고 다녀.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참전 용사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시받는 일이 많아졌을 테니까요.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요.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젊은 사람이 이런 차별을 목격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때 손흥민이 노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가 뭘 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말을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휠체어 뒤로 가서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인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손흥민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어머, 당신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배인이 급히 다가왔어요. 아마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본 것 같았어요. 손님, 이건 곤란합니다. 저희 식당 규정이 있어서. 하지만 손흥민은 지배인의 말을 끊었어요.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그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단호했거든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갈게요. 당신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손흥민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조국을 위해 싸워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흥민이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단순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감사의 문제가 됐거든요.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하지만 선생님, 이분은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분입니다. 손흥민이 이번에는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못 앉는다면 저도 이 식당에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부자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지갑을 꺼내 흔들면서 말했어요. 난 이 식당의 VIP 고객이라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에게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역사에 대한 감사로 행동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 순간 손흥민의 동료들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어느 정도 들렸거든요.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자. 괜히 문제 커지면 어떡해? 또 다른 동료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경기도 있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들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어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지배인은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그 부자 고객이 계속 옆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손흥민 씨, 정말 곤란합니다. 지배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식당도 입장이 있어서요. 이 고객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 부자가 더욱 거만하게 나왔어요. 맞아. 난 이 식당에 한 달에 수만 달러씩 쓰는 사람이야.
어떤 축구 선수보다 훨씬 중요한 고객이라고.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진가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노인이 다시 한번 손흥민을 말렸어요. 젊은이 정말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친절을 받아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노인에게 한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그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감사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노인의 아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잘 모르는데. 아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그때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손흥민이야? 뭔 일이야? 참전 용사라고 했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란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부자는 점점 더 화를 냈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배인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저 사람들 내보내. 아니면 난 다신 안 와. 지배인은 정말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양쪽 다 놓치기 싫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분은 제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에요. 손흥민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외국인을 보니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당신처럼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의 표정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선생님, 저희가 함께 식사해요. 제 테이블로 오세요. 동료들이 다시 말렸어요. 손, 정말 괜찮아? 이렇게 되면.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제 아무도 손흥민을 말릴 수 없겠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거든요. 식당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 소리도 들렸고요. 부자는 더욱 화를 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노인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면서 자신의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긴장했어요. 손흥민이 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자신의 테이블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식당 앞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이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는 거였어요. 지배인이나 그 무례한 부자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묵묵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게서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손흥민의 동료들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걱정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면서도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한 명은 웨이터를 불러서 테이블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팀워크구나 싶었거든요. 비록 처음엔 말렸지만 동료의 선택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지배인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을 막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부자 고객의 반발이 걱정되고요. 그 부자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지금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이 손흥민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노인을 자신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중했거든요. 휠체어 위치를 조정하고 노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인의 가족들도 따라왔어요. 아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손녀딸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공감하는 표정이었고 젊은 커플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이터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지배인의 눈치를 보면서도 손흥민의 행동에 감동받은 것 같았거든요. 한 웨이터는 조용히 노인 테이블에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손흥민은 노인을 자리에 앉혀드린 후 자신도 앉았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억지스럽거나 과시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 추억들 말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70년이 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국적도 직업도 모든 게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의 동료들도 점점 이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불편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대화 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그 부자만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행동이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과 진정한 인간적 배려를 보여주는 손흥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향력이란 이런 거구나. 큰 소리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노인의 아들이 손흥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손녀딸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 그들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웨이터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지배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어요. 아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배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당황스러움에서 점점 결심을 굳히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마 올바른 선택이 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한 번의 행동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말보다 강한 행동의 힘을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인간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손흥민과 노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지배인이 결국 다시 나타났거든요. 지배인은 몇 분간 다른 직원들과 상의한 후 손흥민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표정을 보니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는데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뒤로는 그 부자도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지배인이 다가오는 걸 보고 대화를 멈췄어요. 노인도 긴장한 표정이 됐고요.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지배인이 손흥민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흥민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다니요. 그때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크니까 지배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어요.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분위기였거든요. 손흥민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식당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대화가 멈췄고 포크와 나이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지배인은 당황했어요. 아마 손흥민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유명 인사들은 보통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손흥민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 부자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 한 번에 말을 멈췄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는 실망 말이에요. 손흥민이 이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노인을 가리키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그 순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옳은 말이었거든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마 오랫동안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시받는 일이 많아졌을 텐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손흥민의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손흥민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젊은 커플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배인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한쪽에서는 손흥민이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 고객이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분위기를 보니 어느 쪽이 옳은지는 분명했어요. 웨이터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손흥민을 지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도 그 부자의 갑질을 견디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때 손흥민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 말은 정말 강력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원칙의 표현이었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구나 싶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겠다는 용기 말이에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지배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이 식당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았거든요. 노인의 아들이 손흥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을 거예요. 손녀딸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 부자는 점점 더 화를 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행동이 더욱 추악해 보였거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과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구나. 지위나 돈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씩 손흥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지배인은 땀을 흘리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어요. 식당 전체가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한마디가 정말로 모든 걸 멈춰 세웠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이 긴장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무례한 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식당 앞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지금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같은 미국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할 권리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가 지갑을 꺼내서 흔들어대는 모습은 정말 볼품없었어요. 마치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적 존엄이나 역사에 대한 존경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데요. 다른 손님들도 그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찼어요.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중얼거렸고 젊은 커플은 서로 바라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 소란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선가 축구공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마 차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혹시 화해의 제스처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사인을 다 한 손흥민이 그 부자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정말 팽팽했거든요. 손흥민이 그 부자 앞에 서서 축구공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강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멋있는 반전이었거든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부자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손흥민의 사인볼은 분명 큰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걸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 하다니요. 그 순간 식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이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노인도 박수를 쳤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힘껏 손뼉을 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동료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할까요? 부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화를 내자니 더 창피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물러서자니 자존심이 상하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배인도 이 상황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식당 전체가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들도 작게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아마 평소에 그 부자의 갑질을 참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아저씨는 아내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축구공을 다시 자신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노인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손흥민은 정중하게 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거든요. 부자는 결국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 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구나 싶었거든요. 폭력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로 이긴 거였어요.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불편하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대화도 더 활기차졌어요. 손흥민은 다시 노인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지배인이 결국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웨이터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마 노인 가족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존중, 감사, 인간적 가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할 거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식당 분위기가 따뜻해진 후 저는 노인과 손흥민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노인은 자신을 윌리엄 파커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20살의 나이로 참전했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시골 청년이었는데 조국의 부름을 받고 태평양을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파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생생했어요. 부산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기억,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담이었어요. 전쟁 중 부상을 당해 한 농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집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주었다고 지금도 그 따뜻한 손길이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거든요. 아마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파커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떠나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후 수십 년간 한국 소식을 계속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마치 자신의 형제가 성공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감사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타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인데 지금까지도 그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다니요. 손흥민도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가 파커 할아버지에게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 들었거든요. K-팝,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축구의 발전상에 대해서요. 파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한국 축구 이야기가 나오자 정말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정말 기뻤다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부상 치료를 받을 때 그를 돌봐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마 그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 손흥민 자신도 그 증거 중 하나였으니까요. 파커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전쟁 중에 만났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였는데 미군 부대에서 구호물자를 나눠줄 때 항상 맨 뒤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년이 왜 뒤에 서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먼저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심을 가진 어린 아이를 보며 한국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거든요. 손흥민도 파커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을 대표해서 뛸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해외에서 뛰면서 항상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한 말이었어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흐뭇해하셨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냈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때 파커 할아버지가 손흥민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면 그들이 보여줄 따뜻한 마음이 진짜 한국의 힘이 될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걸까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으로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70년 전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오늘 LA에서 다시 되돌아온 거였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파커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아마 할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과 손녀딸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역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식당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념으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손흥민이 파커 할아버지를 자신의 테이블로 모시는 장면, 그 무례한 부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든 게 정말 의미 있었어요. 저는 기자이기도 하니까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파커 할아버지와 손흥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두 분 다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특히 파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 같은 참전 용사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손흥민도 겸손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파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쓴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건 그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제목은 한 축구 스타가 보여준 진정한 클래스 돈보다 소중한 가치였어요. 기사와 함께 영상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었고 댓글들도 빗발치듯 달렸어요. 대부분이 손흥민의 행동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을 보여줬다. 한국인의 멋을 제대로 보여줬다 같은 댓글들이었죠.
특히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는데 이런 대접 받은 적이 없다. 젊은 세대가 역사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SNS에서도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도 여러 개 생겨났는데 돈보다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손흥민 클래스 같은 것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흥미로웠던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역시 손흥민, 한국인의 자부심, 세계에 한국의 품격을 알렸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며칠 후 LA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지역 TV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방송했고 신문에도 크게 실렸어요. 더 놀라운 건 LA 시청의 반응이었어요.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파커 할아버지를 시청으로 초청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로서의 공로와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준 공로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표창식 당날 저도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자리였어요. 파커 할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휠체어에 앉아서도 정말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이셨어요. 시장님이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파커 선생님과 같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가 있다며,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이 그 가치를 기억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흥민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파커 할아버지라며 계속 뒤로 물러서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도 오늘은 파커 할아버지의 날이라며 정중히 사양했어요. 표창식 후에 작은 리셉션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손흥민은 정말 겸손했어요. 다른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파커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특히 손녀딸은 할아버지가 이런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휠체어 탄 할아버지로만 여겨졌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 일의 파급 효과는 정말 컸어요. LA 지역 한인회에서도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손흥민도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더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미국인들이 많아졌거든요.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됐어요. 손흥민의 소속팀인 LAFC에서도 공식 성명을 내서 그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어요. 요즘 뉴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회자됐어요. 다른 운동선수들도 이런 행동에 영감을 받았는지 지역 사회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변화였어요. 파커 할아버지와 손흥민의 우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파커 할아버지를 초청했고 할아버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기장을 찾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손흥민의 경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파커 할아버지와 가족들도 특별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직접 초청한 거였어요.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서 팀이 승리했거든요. 골을 넣은 후 그가 파커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관중들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큰 박수를 보냈고요.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저도 기자이니까 참석했는데 다른 기자 한 명이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최근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거였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부사의 마음가짐이구나 싶었거든요. 경기장에서의 성과보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말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어요. 골보다 큰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고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깊이 공감했거든요. 특히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그 말이 회자됐어요. 승리와 기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거였어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이었죠. 파커 할아버지도 그 인터뷰를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이런 좋은 말이 나왔다니 오히려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사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몇 달 후 저는 파커 할아버지를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젊은 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한국 전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학생이 처음에는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변했다고 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는 역사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보여줬어요. 지역사회 봉사는 물론이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웅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큰 일을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걸요. 그 식당 사건이 지나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LA 지역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가끔씩 언급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 세대들도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만약 손흥민이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척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냥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걸 바꿨어요. 차별과 무시가 지배하던 순간을 존중과 감사의 순간으로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손흥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명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어요. 파커 할아버지는 요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손흥민 경기도 보러 가시고 지역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손흥민도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축구장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일상에서는 최고의 인품을 보여주는 진정한 롤모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날의 분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그 한 걸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보다 강한 행동, 돈보다 소중한 가치, 그리고 승리보다 중요한 존엄을 보여준 그 순간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세상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